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처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색 디저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특산물인 고추장과 밤, 블루베리를 넣은 이색 초콜릿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전북 지역 34곳은 무투표 당선될 전망입니다. 51개 금고 중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한 17개 금고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 167곳의 위반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가축분뇨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액비 살포량과 배출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처하면서 정치적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했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로서 시정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당시 후보였던 이 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무죄.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사법 리스크에 몰입되면서 소홀한 행정, 정책 추진, 지연과 같은 우려가 나왔고 지역사회는 갈등과 분열, 정치적 불안 등에 시달렸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시내에 출마자들이 프라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으니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학수가 재판 비용 하기 위해서 특정 건설 업체를 차려놓고 거기다 일을 몰아준다. 이렇게 대법원 따가 허위 사실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어요. 김생기 전 정읍시장의 중도낙마, 이어 유진섭, 이학수 시장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정읍시정을 지켜봐온 시민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렴에 깨끗하면 그 재판 받을 일이 있겠어? 없지? 생각을 해봐요. 걱정, 내 고향에 그 제일 윗사람인데 재판 받는다면 그것이 좀 안 좋잖아. 무조건 안 좋잖아.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은 이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법원이 신정읍에서 신계륙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18일 충남 금산과 완주 주민들이 함께 낸 신정읍 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2차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과 김제가 다투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정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정위원회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할 가능성이 작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전북 지역 34곳은 무투표 당선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지역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51개 금고에 7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1개 금고 중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한 17개 금고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34개 금고는 선거 사무가 중단됩니다. 34개 금고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최근 두바이 초콜릿 같은 이색 디저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특산물인 고추장과 밤, 블루베리를 넣은 이색 초콜릿을 개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초콜릿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펼쳐집니다. 순창 지역 소상공인들은 초콜릿 제조 시연을 영상으로 찍고 글로 적으며 배웁니다. 그런데 쇼콜라티에가 화이트 초콜릿에 빨갛고 매운 무언가를 넣고 섞습니다. 바로 순창의 대표 특산물 고추장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맛은 뛰어납니다. 순창 고추장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 뒤에 알싸한 매콤함이 느껴져 중독적입니다. 매운맛도 2단계로 나뉘어진 고추장 초콜릿은 도전하면서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고추장 초콜릿뿐만 아니라 순창에서 난 밤과 블루베리가 들어간 초콜릿도 개발됐는데 재료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 계열의 초콜릿들은 헤이즐넛, 아몬드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을 이용한 초콜릿, 블루베리 이런 초콜릿 많이 없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되게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초콜릿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초콜릿을 판매할 순창 지역 소상공인들은 제품이 잘 팔릴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저희들이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에서 알아서 교육을 해주시니까 정말 좋죠. 이걸 상품화해서 팔면은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창구는 특산물을 넣은 초콜릿 판매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특화 음식으로 개발한 고추장 불고기와 삼합, 그리고 초콜릿을 모두 먹어볼 수 있는 미식 여행 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순창 담은 초콜릿은 현재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 다가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단 한 입으로 순창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초콜릿. 지역 특산물의 달콤한 변신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어선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관공선 18척과 항공기 4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간 어선 23척을 투입해 해저에 있을 실종자 수색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3일 아침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지점에서 34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5명이 구조되고 7명은 실종됐습니다. 그중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한일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사 노동조합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법안 반대 의견이 95%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 운영의 법제화는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 167곳의 위반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세우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액비 살포량과 배출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의회 제359회 인사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회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전면 개선 촉구 등 5건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또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부안 반다비 볼링장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선 가운데 대선 공약을 오늘 3월 중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전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는 대선 공약의 지역 현안을 담기 위해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신문은 파악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정책위가 각 시도당에 3월 초까지 지역 공약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며 지역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까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별로 대선 공약을 제출받았으며 전북도와 함께 지역 대선 공약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 햄프 허브 조성 등은 해묵은 현안으로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이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20일 남원 이음센터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에서는 최경식 시장과 전북대 양호봉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남원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남원시 기관 이전 유휴 부지와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3년 선정된 전북대 글로컬 대학 30연계 사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에 있는 고창군 장학숙 입사생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창군은 서울 장학숙은 29명, 전주 장학숙은 52명 등 모든 81명의 입사생을 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창 장학숙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 상승 시기가 앞당겨져 인삼 싹이 일찍 뜰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빠르게 오르면 토양 온도가 올라가서 인삼이 실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싹이 틀 수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 경우 꽃샘 추위로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거나 늦서리가 내리면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저온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가림 차광망을 내려 토양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